우리 경제 금융 규제 중 가장 확고한 원칙은 금산분리죠. 이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건데요. 최근 이재명 정부가 이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손볼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관련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금산분리 원칙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지금 정부가 손보려고 하는 배경은 뭔지 오늘 경제포커스 시간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뉴스에서 종종 들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금산분리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좀 어렵고 딱딱한 개념이어서 제가 바로 그냥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큰 은행 중에 주변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등 많이들 가시지 않습니까? 네. 농협도 있고. 예. 상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삼성은행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은 있지만 삼성은행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은행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자, 그러면 은행들이 이제 은행이니까 고객들이 은행에 예금을 맡길 거고요. 예. 다른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존 은행들은 그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죠. 네. 신용대출도 해주고 자영업자 대출도 해주고 네. 가장 많이 하는 주택담보대출도 해주고 그래서 그 예금과 대출의 차이, 네. 예대 마진 그 차익을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삼성은행이 있다면 물론 그런 영업도 하겠지만 네. 다른 영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본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라는 일종의 제조업이 있고 네.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네.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대출도 해주겠지만 자기들이 그냥 투자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어허. 일단 그 투자금으로 반도체를 공장을 지어서 네. 지금처럼 수출이 잘 되면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예. 수익도 많이 나니까 고객들에게 이자도 많이 줄 수 있겠죠. 오, 네. 좋습니다. 예. 근데 모든 일은 잘 될 때만 보면 되는 게 아니죠. 안 될 때도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은행 예금을 갖다가 투자금으로 썼는데 네. 장사가 안 돼서 어허. 만약에 망하면 은행 고객들은 예금을 못 받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금이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해서 예금만큼은 원금도 보장된다. 요즘 네. 1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만 네, 네.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뱅크런이라고 해서 예. 저축은행에 내가 돈을 맡겼는데 못 돌려받는다는 불안감이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다들 그렇죠. 은행으로 달려가서 내 돈부터 인출해달라. 네. 근데 만약에 삼성은행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나라에 아마 경제가 와. 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그 정도의 상상만 충격이 해도. 있기 때문에 예. 물론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라는 것은 늘 안 좋은 걸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막아야 된다는 걸 상정을 하고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삼성이 은행을 갖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은행은 칸막이를 쳐놔야 된다. 서로 지분 보유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금산분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금융 규제 중에 하나고 역사를 따지면 1980년대 초반까지 올라가니까 예. 거의 한 40년 넘은 규제 원칙입니다. 네. 아주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구체적으로는 금산분리가 그러면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은행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자본,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LG 이런 산업자본은 은행의 주식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4.1%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예. 들어서 삼성이 국민은행의 주식을 4%까지는 보유할 수 있지만 근데 4% 가지고는 의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반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결국 은행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산업자본, 대기업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4%라는 한도를 준 은행법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 반대로 대기업이 은행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은행이 대기업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네. SK 하이닉스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 막아놨습니다. 못하게. 예. 왜냐하면 그건 결국 그걸 허용해주면 결국 같은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금융자본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이상은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의 지분을 14.99%까지는 가질 수 있지만 네. 15%부터는 안 됩니다. 근데 역시 15%로도 단독 의결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로 경영권에는 영향 미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그러니까 규제를 쳐놨습니다. 예. 이 금산분리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된 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수십 년 됐어요. 예. 네. 이게 왜 생긴 거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 박정희 정부 때 이럴 때는 우리나라에 돈이 워낙 없기 때문에 아하. 모든 은행의 의사결정은 정부가 했습니다. 예. 정부가 돈줄을 꽉 쥐고
자 이번에 설탕 공장 짓는 삼성에 100억 원 대출, 그다음에 뭐 자동차 바퀴 타이어 공장 짓는 어디에 200억 원 대출 이렇게 아예 그냥 정부가 나눠줬어요. 네. 지금 중국이 하듯이. 예. 자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은행을 민영화라는 걸 시켰고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의 민영 은행들이 생겼는데 네. 정부가 그때 이걸 풀어주면서 걱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의 국영은행에서 민영은행으로 풀어주면 기존의 삼성, 현대, 뭐 LG 그때는 선경, SK 네. 이런 데가 혹시 은행을 사버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걸 못하게 하려고 1982년에 은행법에 아까 제가 4%까지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4%라는 지분 제한을 걸어둔 게 1982년이고요. 예. 지금 2025년이니까 43년 동안 물론 약간의 지분율의 변동은 있었지만 근간은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모든 규제가 그러겠지만 찬반 주장이 나뉘고 또 순기능과 뭐 역기능 양면이 있을 텐데 먼저 순기능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순기능은 그러니까 금산분리 아까 삼성은행을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의 고객들이 예금을 했는데 그걸 삼성전자에 투자금으로 써버리는 일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네. 우리나라의 재벌 체제 지배 구조는 결국은 한 사람의 의사결정 혹은 극소수의 의사결정으로 모든 게 의사결정된다는 게 매우 많은 뭐 지금까지 사례가 있고 지금도 네.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결국 네. 재벌 총수의 사금고처럼 쓰일 수 있다. 잘못하면. 네. 그걸 막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순기능이고요. 예. 또 이런 겁니다. 삼성이랑 뭐 예를 들어서 SK가 막 경쟁을 하는데 삼성은 은행이 있어요. 네. SK 은행이 없어요. 자, 그럼 아하. 어디가 돈을 조달하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이? 삼성이 조달하기 쉽겠죠. 예. 그러면 결국 그거는 불공정한 경쟁이 된다. 그렇죠. 결국 이 제조가 산업자본에 금융을 갖다 붙여놓으면 금융이 있는 곳은 돈이 술술 돌아가니까 사업하기 너무 쉽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고. 근데 그 금융에서 나오는 돈은 기업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고객들이 맡긴 돈이고 결국 이게 잘못하면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 결국 사금고화를 막고 최대한 금융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는 거죠. 네. 뭐 반대로 역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면 지금까지는 역기능은 이제 없는데 네. 결국은 이제 해외와 비교할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네. 해외는 이런 게 안 하는데 우리는 왜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비유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주요 타겟이 된 대상 중에 하나가 네. 외국인들입니다. 아, 네. 외국인들이 서울에 비싼 집을 사서 집값을 다 올려놓는다 이런 네. 비판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내국인 우리나라 국민들은 집을 사려면 여러 가지 규제를 받죠. LTV, 네. DSR이란 대출 규제도 있고요. 근데 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어서 실거주해야 되기도 하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뭐 실거주 의무는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출 규제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마찬가지 대출 규제를 받겠지만 예를 들어 중국인이 중국의 무슨 은행에서 돈을 빌려 와가지고 그걸 국내로 송금해서 사면은 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중국의 은행을 어떻게 규제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출 규제에서는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대출 규제가 빡빡한 나라는 전 세계에 드뭅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자국 은행에서 매우 많은 돈을 쉽게 융통할 수 있어요. 근데 예.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그 돈 들고 와서 서울 집값 사면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결국 네. 아니 그러면 내국인만 이렇게 규제하면 이거 역차별 아니냐.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산분리라는 게 도입된 연원은 결국 우리나라의 특유한 재벌 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게 결정하는 재벌 체제 부작용을 막고자 금산분리라는 칸막이를 쳐놨지만 네. 삼성이 결국은 뭐 해외에 뭐 마이크론 그다음에 TSMC 해외 기업과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해외 그 기업들은 금산분리 규제를 안 받거나 아하. 혹은 훨씬 약하게 받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TSMC는 은행이랑 손잡고 돈을 쑥쑥 잘 쉽게 조달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미국의 마이크론은 어디 사모펀드와 증권사와 손을 잡고 돈을 쉽게 조달하는데 아하. 삼성은 그걸 막아놓으니 아니 그러면 결국 요즘은 전 세계 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하고 결국 살아남는 기업이 다 먹는 승자 독식의 사회인데 네. 그런 경제 현상인데 우리 대기업들 이렇게 발목을 잡아두면은 아하. 어떻게 경쟁하라는 얘기냐 예. 이런 역기능이 나오는 게 해외와의 관계에서 최근에 많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오픈 AI 샘 알트만 그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고 가면서 네.
발표하고 간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네.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예.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와 오픈AI가 손잡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2029년까지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짓겠다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인데 예. 5천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조 원 정도 돼요. 예.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딱 정부 예산이 그 정도 되거든요. 네. 한 기업이 750조 원을 어떤 그 데이터 센터라는 뭐 쉽게 말하면 공장 같은 걸 짓는데 네. 투자할 정도로 이미 지금 돈 경쟁이 돼버렸는데 예. 삼성전자가 지금 1년에 버는 영업이 올해 굉장히 장사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올해 벌 수 있는 돈이 한 60조 원 정도가 맥스예요. 아하. 그럼 750조 원 정도의 투자금을 내려면 한 12년치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럼 네. 이렇게 돼 결국 삼성전자는 자기가 번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고 오픈 AI 이런 데는 그런 규제들을 다 열어주고 펀드든 증권사든 은행이든 손을 잡게 열어주다 보니까 예. 결국 이 쩐의 전쟁에서 밀린다라는 아하. 논의가 나오고 있고 사실 AI나 뭐 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전에는 투자금이 이렇게까지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산분리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 도드라졌지만 지금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돈이 1조 원이 우습게 들릴 정도로 네. 요즘은 쩐의 전쟁이 돼버리니까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이 싸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산분리가 이젠 좀 시대에 안 맞다. 조금 더 뭐 약을 쳐서 얘기하자면은 좀 거추장스러운 규제 아니냐. 예.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점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최근에 이 금산분리 규제를 손볼 수 있다 이런 방침을 시사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샘 알트만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을 때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산분리도 뭐 큰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한번 완화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 네. 이게 왜 나왔냐면은 네. 결국은 삼성과 SK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메모리나 반도체로 돈을 엄청 잘 벌고 있고 예. 지금 뭐 많은 경제 뉴스에서 AI 특수, 메모리 특수, 메모리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 네. 부르는 네. 게 가격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물량이 부족하니까 최대한 공장을 많이 지어야겠죠. 네. 근데 괴단히 불행하게도 반도체 공장은 한 동을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요. 네. 그럼 결국 지금 SK 하이닉스도 이천에 엄청나게 큰 반도체 프로젝트 컴플렉스를 짓고 있는데 네. 현재 SK 하이닉스가 자체 추산하기로 자기들이 계획한 공장을 다 짓는 데는 한 600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어도 그걸 자체 영업이익만으로 조달하기는 쉽지가 않다. 자,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에서 최근에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뭘 예. 건의를 했냐면은 이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만큼은 좀 쉽게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규제를 좀 풀어달라. 네. 결국 금산분리의 근간을 살짝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필요도 있네라는 당연히 긍정론도 있지만 네. 아니 기업 한두 곳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한 40년 넘게 유지해온 이 규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네. 논란이 나온 거고 이 금산분리 규제를 해제할 거냐 유지할 거냐를 결정하는 곳은 정부 부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예요. 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네. 문제가 바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금산분리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고 공정거래위원장은 부정적이다. 아니 기업들이 알아서 자금을 조달해야지 왜 네. 규제 탓을 하느냐라고 시사는 했는데 네. 기자들이 또 물었어요. 자, 그게 정부의 합치된 의견이냐 예. 아니면 공정위만의 의견이냐. 후자라고 답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도 네. 예를 들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뭐 산업부라든지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금산분리를 좀 풀어줘야 한다. 혹은 풀어주는 걸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쪽이 기운 것 같고 예. 공정위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커진다라는 쪽에 기울고 있어서 이게 잘 보여주듯이 결국 찬성이든 반대든 다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선에서 절충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절충점을 못 찾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뭔가 현실과 이상의 충돌 같은 느낌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해외 뭐 반도체 기업들 요즘 투자금 구하기 위해서 뭐 과도한 거래도 한다면서요. 반칙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순환 거래인데요. 네. 다시 말하면 자전 거래인데 자 엔비디아 아시잖아요. 네. 오픈 AI 아시잖아요. 예. 엔비디아가 그 고급 AI용 반도체 칩을 만들면
오픈 AI가 그걸 사는 구조죠. 네. 근데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많이 팔아야 장사가 잘 됐는데 오픈 AI는 우리 챗GPT 많이 쓰지만 돈을 못 법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떤 수를 냈냐면 자기들이 오픈 AI 돈을 빌려줘요. 아하. 그 돈으로 우리 물건 사라. 예.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범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네. 그게 일어날 정도로 지금은 자금 조달이 다들 혈안이 돼 있습니다. 쩐의 전쟁이다. 네.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